40년의 결혼, 그 끝자락에서 부부는 이제 서로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정이야! 내가 널 위해 뭘 못했다고 그래! 당신은 늘 나를 옆에 두었지만 한 번도 날 보지 않았어요. 나는 평생 너 하나만 바라봤어! 이제는 나를 아껴주는 사람에게 가고 싶어요. 그녀의 단 한마디, 40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남편이 아닌 그녀의 가슴을 다시 뛰게 만든 낯선 존재였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67세의 남편 이도현은 오늘도 새벽 6시에 눈을 뜹니다. 4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죠. 공장 다닐 때 익힌 이 습관은 은퇴한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자리는 이미 비어 있습니다. 아내 윤정이는 언제 일어났는지 조용히 거실로 나간 모양입니다. 이도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워 거실로 향합니다. 거실에서는 아침 뉴스 소리가 들려옵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화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도현이 인사를 건넵니다. 일찍 일어났네요. 정희는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시선은 여전히 텔레비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도현은 익숙한 듯 주방으로 들어가 물을 한 잔 마십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남은 반찬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침을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정희가 먹지도 않을 것 같아 그냥 닫아버립니다. 이도현의 하루는 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말이 없는 아침,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외면하는 시간들.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내가 이렇게 차갑게 변한 게. 이도현은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2년 전? 아니, 어쩌면 5년 전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조금씩 아주 천천히 정의가 멀어져 갔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평생을 아내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 노동자로 일하며 번 돈은 고스란히 가정에 쏟아부었습니다. 술 한 잔, 담배 한 대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아꼈습니다. 모든 것이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고 작은 아파트지만 내 집도 마련했습니다. 이도현은 스스로를 괜찮은 남편이자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아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밥상 위에 놓인 반찬을 먹으며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적막한 식탁을 채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이도현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정희는 짧게 대답합니다. 그런가 봐요. 그게 전부입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도현은 젓가락을 놓고 아내를 바라봅니다. 정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도현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된 거지? 하지만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합니다. 물어봤자 돌아올 대답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별일 아니에요. 혹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정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감정을 숨깁니다. 그리고 이도현도 더 이상 파고들지 않습니다. 괜히 물어봤다가 분위기만 더 어색해질까봐 두렵습니다. 식사를 마친 이도현은 설거지를 합니다. 정희는 다시 소파로 돌아가 텔레비전을 켭니다. 오전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이도현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와 소파 반대편에 앉습니다. 정희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앉아 똑같은 화면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아내 생각뿐입니다. 왜 나를 안 보는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도연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바람 한 번 피운 적 없고 가족에게 손 한 번 댄 적 없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고스란히 아내에게 맡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먼저 아내와 아이들부터 챙겼습니다. 자신은 늘 마지막이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싸구려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도연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정말 가족이 행복했을까요? 아내는 만족했을까요? 이도연 자신은 행복했을까요?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후가 되자 이도연은 산책을 나갑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걷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노인들이 보입니다. 누군가는 신문을 읽고 누군가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도연은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저렇게 편안하게 웃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이도연에게는 친구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만날 친구가 없습니다. 젊은 시절 일에 치여 살다 보니 인간관계를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공장 동료들도 은퇴하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내뿐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마저 이도연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도연은 꽃집 앞을 지나칩니다. 화사한 장미 한 다발이 눈에 들어옵니다. 문득 아내에게 꽃을 사다 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꽃을 선물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이도연은 꽃집으로 들어가 장미 한 다발을 삽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엽니다. 정희는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이도연은 조심스럽게 꽃을 내밉니다. 이거 당신 주려고 샀어요. 정희는 잠시 꽃을 바라보다가 표정 없이 받아듭니다. 고마워요. 그리고는 꽃을 들고 주방으로 갑니다. 화병을 찾아 물을 채우고 꽃을 꽂습니다. 이도연은 기대에 찬 눈으로 아내를 바라봅니다. 혹시 웃어주지 않을까, 예전처럼 고맙다고 말해주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하지만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화병을 식탁 한쪽에 놓고는 다시 거실로 돌아갑니다. 이도연은 실망합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애써 태어난 척합니다. 괜찮다고,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도연은 침대에 눕습니다. 정희는 아직 거실에 남아 있습니다. 이도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내 인생은 이게 다인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눈물이 핑 돕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도연은 이를 악물고 눈을 감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내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젊은 시절의 정이 환하게 웃던 모습. 하지만 이내 지금의 차가운 표정으로 바뀝니다. 왜 이렇게 된 거지?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도연은 그저 어둠 속에서 공허함과 씨름할 뿐입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이도연의 일상은 여전히 공허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희는 이미 거실에 나와 있고 저녁이면 각자의 시간을 보냅니다. 대화는 여전히 최소한에 그칩니다.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입니다. 어느 날 오후 이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정희의 휴대폰이 진동으로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이도연은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습니다. 남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계속되는 진동 소리에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도연은 슬쩍 고개를 돌려 휴대폰 화면을 봅니다. 잠금 화면 위로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이름이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010으로 시작하는 낯선 숫자들. 그런데 메시지 내용이 화면에 그대로 보였습니다. 오늘도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살아요. 이도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 누가 아내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걸까요? 고맙다니, 덕분에 산다니. 이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도연은 급히 고개를 돌려 화장실 쪽을 봅니다. 물소리가 들립니다. 정희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도연은 다시 휴대폰 화면을 봅니다. 메시지는 여전히 떠 있습니다. 이도연은 손을 뻗어 휴대폰을 집어들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이도연에게는 큰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생 아내를 믿어왔는데 지금 이 순간 흔들린다는 게 스스로에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도연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다시 책을 펼칩니다. 하지만 글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 메시지 내용뿐입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고 정희가 나옵니다. 정희는 자연스럽게 식탁으로 가서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화면을 확인하고는 잠시 멈춥니다. 메시지를 읽는 모양입니다. 정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칩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도연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언제 저렇게 웃는 표정을 봤던가 싶을 정도로 낯선 미소였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무언가를 타이핑합니다. 답장을 보내는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거실로 돌아옵니다. 이도연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척하며 정희의 행동을 훔쳐봅니다. 이도연은 속으로 자문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냥 친구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당신이라는 호칭이 계속 맴돕니다. 보통 친구 사이에 저런 표현을 쓸까요? 이도연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날 밤 이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정희를 바라봅니다. 정희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평온한 얼굴입니다. 이도연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갑니다.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깁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가 아내를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 하지만 오늘 본 그 메시지는 이도연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혹시 아내에게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건 아닐까? 그 사람 앞에서는 예전처럼 웃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도연은 고개를 흔듭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정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이도연은 정희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오후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외출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정희가 갑자기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집에서 입던 편한 옷이 아니라 외출복으로 갈아입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도연은 책을 읽는 척하며 정희를 지켜봅니다. 어디 나가세요? 이도연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정희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하면서 대답합니다. 응,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는데요? 그냥 볼 일 좀 있어서요. 정희의 대답은 애매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간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도연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괜히 캐묻는 것 같아
불편할까봐 걱정됐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챙기며 현관으로 향합니다. 이도연은 무심코 정희의 손을 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도연의 눈이 커집니다. 정희의 왼손 약지에 있어야 할 결혼 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정희는 40년 동안 한 번도 결혼 반지를 빼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잠을 잘 때도 항상 끼고 있었습니다. 이도연이 처음 선물한 그 반지를 정희는 평생 소중히 간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반지가 없습니다. 여보. 이도연이 부르려는 순간 정희는 이미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도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혹시 반지를 잃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뺀 걸까요? 만약 일부러 뺐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도연은 급히 침실로 향합니다. 정희의 화장대를 확인합니다. 서랍을 조심스럽게 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 반지를 발견합니다. 작은 액세서리 케이스 안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금반지. 40년의 세월이 담긴 그 반지가 서랍 속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도연의 손이 떨립니다. 반지를 집어듭니다. 오래된 금반지는 빛이 바랬지만 여전히 묵직합니다. 이도연은 자신의 왼손 약지에 낀 반지를 봅니다. 정희의 것과 똑같은 디자인입니다. 결혼식 날 서로에게 끼워주던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평생 당신만 사랑할게요. 정희가 했던 말입니다. 이도연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평생 아내만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도연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여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정희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희는 그 약속의 증표를 벗어던지고 어딘가로 갔습니다. 이도연은 주저앉습니다. 침대 끝에 걸터 앉아 반지를 움켜쥡니다. 눈물이 핑 돕니다. 왜 이러는 거야, 정희야? 내가 뭘 잘못했어? 정희가 나간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만 바라봅니다. 초침이 째깍째깍 움직입니다. 1분, 5분, 10분.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이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정희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합니다. 괜히 의심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두렵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서야 정희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정희가 들어옵니다. 표정은 평온합니다. 오히려 조금 밝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정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로 들어옵니다. 다녀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이도연이 묻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씁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친구 만나고 왔어요. 어떤 친구요? 예전에 알던 사람이요.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차 한잔 했어요. 정희의 대답은 짧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습니다. 이도연은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정희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침실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정희가 나왔을 때 왼손 약지에는 다시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반지를 빼고 나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낀다는 것.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정희는 누군가를 만날 때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싶었던 겁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이도연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봅니다. 옆에서 정희는 고요히 잠들어 있습니다. 이도연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정희야, 넌 대체 누구를 만나고 온 거야? 대답은 없습니다. 어둠만이 이도연을 감쌉니다. 이도연은 며칠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정의 생각뿐이었습니다.
결혼 반지를 빼고 나갔던 그날 이후 이도연은 아내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정희가 휴대폰을 볼 때마다, 외출한다고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멀어진 거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아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이도연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가 또다시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고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모습을 확인하는 정희를 보며 이도연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디 가세요? 응, 볼 일 있어서요.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말은 없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도연은 정희의 왼손을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결혼 반지가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도연은 재빨리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아파트 아래로 정희가 걸어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희는 단지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도연은 급히 외투를 걸쳤습니다.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67세 노인이 아내를 미행한다는 것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도연은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단지 입구를 살펴보니 정희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도연은 충분한 거리를 두고 뒤를 따랐습니다. 정희는 버스를 탔습니다. 이도연도 서둘러 같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뒷자리에 앉아 정희를 관찰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버스는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20분쯤 지나 정희가 벨을 눌렀습니다. 이도연도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정희가 내리자 이도연도 따라 내렸습니다. 정희는 익숙한 듯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이도연은 더욱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랐습니다. 오래된 골목길 양옆으로 작은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구멍가게, 철물점, 한약방. 수십 년 전부터 있었을 것 같은 낡은 건물들이었습니다. 골목 끝에 작은 카페가 보였습니다. 추억의 거리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주저없이 그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이도연은 길 건너편에 멈춰 섰습니다. 카페 안이 들여다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정희는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이도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차림에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자세가 꼿꼿했습니다.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남자도 정희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고 마주 앉았습니다. 이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일까요? 정희와 어떤 관계일까요? 카페 안에서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이도연이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희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남자도 정희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도연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 아내가 저렇게 웃는 걸 본 게 도대체 언제였더라. 기억을 아무리 더듬어 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최근 몇 년간은 정희가 저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정희가 지금 저 남자 앞에서는 소녀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정희가 손짓을 섞어가며 뭔가를 설명했고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희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도연은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근처 가게 기둥 뒤로 몸을 감췄습니다. 오늘도 고마웠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당신 덕분에 요즘 정말 많이 웃게 됐어요. 정의의 대답이었습니다. 이도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당신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당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웃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도현과 함께 있을 때는 웃지도 않던 정희가 저 남자와는 웃는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 몸 조심하시고요. 네, 당신도요.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남자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고 정희는 버스 정류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도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였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방금 본 광경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평생 자신만 바라보고 살았다고 믿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저렇게 친밀하게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도연은 비틀거리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집에 돌아가서 뭐라고 말하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도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서 정희를 마주 본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할까요? 아니면 본 것을 다 말해야 할까요? 이도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정희는 이미 돌아와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도연이 들어서자 정희가 힐끗 쳐다봤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응, 그냥 산책 좀 하고 왔어요. 이도연은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다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이도연은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카페에서 환하게 웃던 정희의 모습, 남자를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 당신이라고 부르던 목소리. 이제 어떡하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이도연은 베개를 움켜쥐며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이도연은 사흘 동안 정희를 피했습니다. 말을 걸지도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카페에서 본 그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정희가 환하게 웃던 모습, 낯선 남자를 당신이라고 부르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이도연을 짓눌렀습니다. 정희도 이상함을 느꼈는지 몇 번 이도연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먼저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이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 쌓인 것들을 토해내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정희가 설거지를 하러 주방으로 갔을 때 이도연은 뒤따라갔습니다. 정희 씨, 이도연이 불렀습니다. 정희는 설거지를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요?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누구 만나고 다니죠? 정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설거지통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다 봤어요. 카페에서 남자랑 만나는 거.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당신 나 미행한 거예요? 정희가 먼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이 이상하게 행동하니까. 결혼 반지까지 빼고 나가니까. 결혼 반지? 정희는 자신의 왼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도 다 알고 있었네요. 대체 그 남자가 누구예요? 왜 당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정희에게 큰 소리를 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이도연은 서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말해요, 정희 씨. 나한테 설명할 의무가 있잖아요. 정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도연 씨.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도연 씨라고 불렀습니다. 여보도 당신도 아닌 이름. 그 호칭에서 이미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나 더는 아내로 살고 싶지 않아요. 이도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 인생도 이제 좀 살고 싶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40년이에요, 도연 씨. 40년 동안 나는 아내로만 살았어요. 엄마로만 살았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냥 당신이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만 살았어요. 나는 당신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였나요? 도연 씨는 공장에서 돈 벌어다 주는 게 전부였잖아요. 내 이야기를 들어준 적 있나요? 내가 힘들다고 할 때 위로해 준 적 있나요? 나는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일했어요. 알아요. 당신이 성실하게 일한 거 알아요. 하지만 그게 다예요. 돈만 벌어다 주면 좋은 남편인가요? 내 마음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잖아요. 정희의 말에 이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희의 말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남자는 뭐예요? 당신 마음을 알아주나요? 그분은 내 이야기를 들어줘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봐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한 사람으로 봐주는 거예요. 누구의 아내나 엄마가 아니라 윤정이라는 한 사람으로요. 이도연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댄 채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야. 이도연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희 씨가 아니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나 너 없으면 안 돼. 너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친구도 없고 취미도 없고 그냥 너밖에 없다고. 그게 문제예요, 도연 씨.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의지하려고만 했지,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도 지쳐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이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67세 노인이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떠나지 마.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정희 내 말 잘 들을게.
뭐든지 할게. 제발. 하지만 정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정희는 이미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도연 씨.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도연은 거실 바닥에 무릎 꿇은 채 남겨졌습니다. 빈 거실에 이도연의 흐느낌만 울려 퍼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어둠만 바라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문득 술이 생각났습니다.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았지만 지금은 취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잊고 싶었습니다. 이도연은 편의점으로 내려갔습니다. 소주 2병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주를 땄습니다. 컵에 따르지도 않고 병째로 마셨습니다. 목이 따가웠습니다. 기침이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마셨습니다. 한 병을 다 마셨을 때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이도연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댔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40년을 바쳤는데 아내는 떠난다고 하고 자식들도 안 찾아오고 친구도 없고 나는 대체 뭐 하려고 이렇게 산 거지? 2번째 병을 열었습니다. 또다시 병째로 들이켰습니다.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속이 쓰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높은 층이었습니다. 저 아래로 떨어지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이도연은 창문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깜깜한 어둠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나. 이도연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창틀에 손을 올렸습니다. 한 발만 내디디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희가 나왔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정희는 창문가에 서 있는 이도연을 발견했습니다. 도연 씨,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달려와서 이도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나요, 그냥 놔둬요. 이도연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정희는 이도연을 창문에서 끌어냈습니다. 2 사람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신 차려요, 도연 씨. 정희가 이도연의 뺨을 가볍게 쳤습니다. 이도연은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왜 울어요? 당신은 나 떠날 거잖아요. 이도연은 정희의 품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희는 이도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렇게 2 사람은 한참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도연의 울음소리만 적막한 밤을 채웠습니다. 그날 밤 이후 이도연은 며칠간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살이 났습니다.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던 사람이 소주 2병을 단숨에 마신 탓이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정희는 말없이 죽을 끓여다 주었습니다. 이도연은 죽그릇을 받아들며 정희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정희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죽그릇을 놓고는 바로 방을 나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 기사였습니다. 등기우편을 전해주고 갔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받아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도연 씨, 이거. 정희가 봉투를 이도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도연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법원에서 온 우편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이혼 소송 청구서. 이도연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원고는 윤정희, 피고는 이도연. 청구 내용에는 재산 분할, 위자료, 그리고 집의 소유권 절반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소파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요. 당신이 정말 이러려고 40년을 함께 산 거예요? 40년이 길다고 생각하세요? 나한테는 40년이 감옥 같았어요. 정희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이도연은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재산 절반이요? 내가 평생 벌어서 모은 돈인데 당신만 번 거예요? 나는 40년 동안 집안일하고 애들 키우고 당신 뒷바라지 하면서 무슨 돈을 벌 수 있었겠어요? 내 인생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변호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미 변호사까지 선임한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준비한 거예요? 3달 전부터요. 3달 전이면 내가 눈치채기 훨씬 전부터네요. 네. 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다는 듯 했습니다. 이도연은 서류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좋아요. 알았어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정희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세요. 나는 끝까지 싸울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안 될 거예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도 형제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도연은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들여다봤습니다. 저장된 번호가 몇 개 없었습니다. 정희, 큰아들, 작은딸. 그게 전부였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다.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전화 좀 해줄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딸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3번째 전화를 걸자 그제야 딸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빠야. 아빠, 지금 바빠요. 무슨 일이에요? 너 지금 시간 좀 낼 수 있니? 아빠가 할 말이 있어서. 무슨 말인데요? 전화로 하세요. 딸의 목소리는 차갑고 귀찮다는 투였습니다. 이도연은 망설였습니다. 엄마가 이혼하자고 서류를 보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엄마한테서 다 들었어요. 뭘 들었는데? 아빠가 평생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요. 이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내가 가족을 위해서 돈만 벌어다 주면 다예요? 엄마 마음은 한 번도 안 들여다봤잖아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 아빠의 최선이 엄마한테는 감옥이었대요. 그냥 도장 찍고 편히 사세요. 엄마가 더 힘들었어요. 내가 그런 말을 나한테 하니? 이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은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오빠도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 엄마 편이에요. 아빠, 이제 그만 놔주세요. 엄마가 불쌍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도연은 멍하니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침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미 잠든 모양이었습니다.
이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책장 위에 놓인 액자를 보았습니다.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이도연은 일어나서 액자를 들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젊고 밝고 앞날이 창창해 보였습니다. 40년이 뭐였지 내 인생 40년은 대체 뭐였단 말이야. 이도연은 액자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온 집안에 이도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침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정희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거실에서 우는 이도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문을 닫았습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도연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공허한 거실에서 결혼 사진을 안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바친 40년. 그 세월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도 자식도 모든 것이 떠나갔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이도연은 눈이 퉁퉁 부은 채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결혼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부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이도연은 초라하고 외로운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이혼 소송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법원 출석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법정에서 끝을 맺게 될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이도연은 침실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옷들을 꺼내버릴 것과 남길 것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혼하면 이 집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리 정리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옷장 맨 위 선반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신발 상자였습니다. 이도연은 상자를 내려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편지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누런 종이에 정희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두 사람이 연애할 때 주고받던 편지였습니다. 도연 씨, 오늘 당신을 보니 너무 좋았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세상 모든 게 아름답게 보여요. 평생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이도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의 정희는 이렇게나 자신을 사랑했었습니다.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언제부터 그 사랑이 식어버린 걸까요? 다른 편지들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신혼 초기 정희가 친정에 다녀온 후 쓴 편지도 있었습니다. 여보, 친정에서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도연이는 착한 사람이니까 잘 살 거라고. 나도 그렇게 믿어요.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살아요. 이도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했습니다. 어디서 그걸 찾았어요? 뒤에서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도연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정희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몰랐습니다. 옷장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이도연은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정희는 다가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펼쳐서 읽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에 잠깐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래됐네요. 그때는 우리 정말 행복했죠? 이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상자에 다시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랬죠. 그때는 사랑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지금은 다른가요? 사랑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도연 씨는 성실했어요. 거짓말도 안 했고, 바람도 안 피웠고, 돈도 잘 벌어왔어요. 나쁜 남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였어요. 그냥 성실한 남편, 착한 남편. 그게 전부였어요. 정희가 이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친구가 필요했어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꿈꿀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근데 당신은 그냥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이었어요. 이도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의의 말이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알아요. 당신 나름대로는 최선이었겠죠. 근데 내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 뭘 원했는데요? 정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함께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이요.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원했어요. 나는 당신 곁에 항상 있었잖아요. 몸만 있었지 마음은 없었어요. 이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희는 상자를 닫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기억나요? 15년 전 여름 내가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요. 이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났습니다. 정희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다리를 다쳤던 일이었습니다. 당신은 병원에 한 번 왔다가 바로 공장에 갔죠. 일해야 한다면서요. 나는 혼자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봤어요. 무섭고 외로웠어요. 근데 당신은 일이 더 중요했죠. 그때는 공장에 급한 일이 있었어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뭔가가 더 중요했어요. 나보다 일이, 나보다 돈이, 나보다 체면이 더 중요했어요. 정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전에는 내가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했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근데 당신은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그냥 약 먹으면 낫는다고만 했죠. 이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들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매번 그랬어요. 내가 힘들 때마다 당신은 없었어요. 곁에 있어도 보이지 않았어요. 나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갔어요. 이도연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의의 말이 하나하나 가슴에 박혔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나는 정말 몰랐어요. 알면 뭐해요. 이미 늦었어요. 정희는 돌아서서 방을 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도연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걸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걸었습니다. 발길이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어느새 도착한 곳은 오래된 시장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 손을 잡고 자주 오던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붐비지는 않았습니다. 상점 절반이 문을 닫았고 남은 가게들도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생선 가게 앞을 지나고 과일 가게 앞을 지났습니다. 구석에 작은 떡집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떡을 쪄내고 계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어르신, 인절미 한 팩 주세요. 이도연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떡을 담아주었습니다. 점심은 드셨어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이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럼 안 되지. 여기 앉아서 송편 좀 드세요. 방금 쪄낸 거예요. 할머니는 갓 쪄낸 송편을 접시에 담아내왔습니다. 이도연은 송편을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한 팥소가 입안에 퍼졌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맛이었습니다. 맛있죠? 우리 어머니 레시피예요. 7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장사했어요.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도연은 송편을 먹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따뜻했던 어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왜 우세요?
무슨 일 있어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나 봐요? 네. 10년 전에요. 그립죠? 나도 우리 어머니 아직도 그리워요. 돌아가신 지 30년이 넘었는데 말이에요. 할머니는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항상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고, 서로 기대고 살아야 한다고. 이도연은 송편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평생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60년을 함께 살았어요.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요. 60년이나요? 네.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혹시 어르신도 부부 문제로 고민하세요? 이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내가 떠난대요. 아이고, 큰일이네. 얼마나 함께 사셨는데요? 40년이요. 40년이나 함께 살았으면 정이 많이 들었을 텐데요. 뭐가 문제예요? 이도연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아내 마음을 몰랐어요. 옆에 있어도 보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이도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늦은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심으로 노력하면 돼요. 하지만 이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법원에 서류도 접수됐어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할머니의 말이 따뜻했지만 이도연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정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침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이도연은 거실에 불을 켰습니다. 탁자 위에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의 글씨였습니다. 당분간 친구 집에서 지낼게요. 재판날에 봬요. 이도연은 메모지를 구겼습니다. 정희가 집을 나갔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빈집에 이도연만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 텅 빈 침실, 텅 빈 주방. 모든 것이 공허했습니다. 이도연은 소파에 쓰러져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모든 것이 허무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이도연은 침실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어차피 이 집을 떠날 텐데 미리미리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옷장 아래 선반을 뒤지다가 낡은 기타 케이스를 발견했습니다. 이도연은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케이스를 열자 오래된 통기타가 나타났습니다. 줄은 녹슬어 있었고 몸통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여기 있었구나. 이도연은 기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20대 시절 공장에서 일하기 전 이도연의 꿈은 가수였습니다. 재능은 없었지만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친구들과 밴드를 만들어 작은 공연도 했습니다. 그때 샀던 기타였습니다.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기타를 내려놓았습니다. 기타를 무릎에 올려놓고 줄을 튕겨봤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줄이 너무 낡아서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도연은 기타를 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았나 아니면 남들이 원하는 대로만 살았나?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답은 명확했습니다. 이도연은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아내를 위해. 정작 자신이 뭘 원하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희도 그랬겠지, 나와 똑같았겠지. 이도연은 처음으로 정희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도 40년 동안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로,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이도연은 그런 정희의 외로움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기적이었구나. 기타를 다시 케이스에 넣으며 이도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희생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정희도 똑같이 희생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차이가 있다면 이도연은 스스로 희생을 선택했고 정희는 강요당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재판일이 다가왔습니다. 아침 8시 이도연은 집을 나섰습니다. 법원은 시내에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이도연은 안내판을 보고 가정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벤치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지정된 법정 앞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재판 시작까지 10분 남았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정희가 나타났습니다. 정희는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머리를 깔끔하게 올렸습니다. 옆에는 변호사가 동행했습니다. 정희는 이도연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희와 변호사는 반대편 벤치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가 법정 앞에서 남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이도현과 정희는 각자 자리로 갔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중년의 여성 판사였습니다. 이혼 청구 사건, 원고 윤정혜 씨와 피고 이도현 씨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도현은 긴장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양측 변호인,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준비된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의 정서적 학대, 방임, 대화 부재 등이 나열되었습니다. 이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도연에게는 변호사가 없었습니다. 혼자 나왔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 측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도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잘못했습니다. 40년 동안 아내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측 모두 합의 이혼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희의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재판장님. 원고는 합의 이혼을 원합니다. 판사가 이도연을 봤습니다. 피고 측도 동의하십니까? 이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정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도연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추가로 이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판사는 최종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양측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이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연 씨,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좋은 남편이었어요. 성실했고 착했고 거짓말도 안 했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도연은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는 아내로 살기 싫어요. 내 인생도 살고 싶어요. 미안해요. 정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도연의 차례였습니다. 이도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정희야. 이도연은 처음으로 법정에서 정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맙다. 40년 동안 내 아내로 살아줘서 고마워.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도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는 몰랐어.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미안해. 이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내가 떠나야 나도 나답게 살 수 있겠구나. 내가 자유로워야 나도 자유로워질 수 있겠구나.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도연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판사도 변호사도 방청객도 모두 침묵했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양측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이혼을 허가합니다. 서류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이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이름을 적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정희도 똑같이 했습니다. 이것으로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판사가 퇴장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40년의 결혼이 몇 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희도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 섰습니다. 잘 살아요, 정희 씨. 당신도요, 도연 씨.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희는 변호사와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이도연은 그 자리에 서서 정희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편했습니다. 무언가가 끝났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이도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되었습니다. 67년을 살았지만 어쩌면 지금이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도연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갈 곳은 없었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40년의 무게를 내려놓으니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도현도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도현의 얼굴에는 묘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혼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도현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재산을 절반으로 나눴지만 혼자 살기에는 작은 공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잘 들어오는 방이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이불 한 채, 그리고 낡은 기타 하나. 40년을 살며 모았던 것들은 대부분 정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새 출발에는 짐이 적은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방 한 구석에 세워둔 기타를 며칠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4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꿈이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이도연은 악기상을 찾아 기타줄을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기타를 안았습니다. 줄을 천천히 튕겨봤습니다. 맑고 깨끗한 소리가 났습니다. 기억을 더듬으며 코드를 잡았습니다. 손이 뻣뻣했지만 조금씩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이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연습했습니다.
손가락이 아팠지만 계속했습니다. 목소리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노래하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아파트 게시판에서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노인복지관 기타 동아리 모집이었습니다. 며칠을 망설였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입구에는 노란 국화꽃이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이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층 음악실에는 17명의 노인들이 기타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도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도연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 할아버지가 편안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조금 쳤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이도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사람들이 모여 차를 마셨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나눴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사람, 이혼한 사람, 자식들과 떨어져 사는 사람. 모두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오면서 다시 살게 됐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감이 됐습니다. 그날 이후 매주 복지관에 갔습니다. 사람들과 친해졌고 이름을 외웠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친구가 생겼습니다. 3개월이 지나 복지관에서 작은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초대하는 발표회였습니다. 이도연은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연 날 강당은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도연은 무대 뒤에서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동아리 사람들과 손을 잡고 격려했습니다. 우리 할 수 있어요. 즐기면 돼요. 7명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비쳤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곡은 옛날 옛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안정을 찾았습니다. 목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관객들이 따라 불렀습니다. 이도연은 무대 위에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곡이 끝났습니다.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이도연은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관객석에서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복지관 서예 동아리에 다니고 있어요. 혹시 다음에 차 한잔 하실래요? 이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만남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도연은 창가에 섰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했습니다. 40년을 아내만 바라봤지만 이제는 나를 바라보며 살아간다. 내 인생은 지금부터다. 이도연은 기타를 들고 조용히 연주했습니다. 누가 듣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노래였습니다. 달빛이 방을 채웠습니다. 이도연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67년을 살며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가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도연은 기타를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복지관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하자 입구에 국화꽃이 여전히 피어 있었습니다. 이도연은 꽃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친구들이 반겼습니다. 웃음소리가 복지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도연은 행복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이도연을 비쳤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습니다. 이도연은 그 빛 속에서 기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노래를.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연소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